안중일기에 의외로 먹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랑 뭐 먹고 힘내신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행복이지만 나를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에피소드들을 오히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 안중일기인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에는 장엄한 무슨 뭐 결연한 무슨 의지와 신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가장 가성비 높은 행복을 잘 알고 계신,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이 작은 행복들을 다 챙기면서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뇌와 뇌를 연결하는 시간, 내뇌 내뇌. 오늘도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친척집에 살고 있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돈입니다. 야, 심리학 쪽에서도 돈을 연구하나요? 정말 많이 하죠. 저는 박사학위 논문도 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주로 추론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맛있는 거 먹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만 뇌가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한 3,000년 전부터 이제 드디어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패턴이 나타난 것 같다. 그 돈 받을 때다. 네네. 그만큼 심지어는 그래서 진통제 역할도 하고, 아픈 사람인데 돈을 주니까 덜 아파. 막 돈을 주고 있으면 무거운 물건도 더 잘 들 수 있는 뭐 이런 연구들도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약간 데이터의 신빙성을 좀 의심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결론은 무조건 낼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박사 논문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였고, 또 이 심리학에서는 돈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나요? 100만 원 딸 확률이 100%인 게임이 있어요. 게임 B는 100만 원 딸 확률 89%, 500만 원 딸 확률 10%, 꽝 1%. 무조건 B 하죠. 그쵸. 그게 근데 서양에서는 A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문화는 B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발전이 빠르고 혁신이 많은 문화가 그런 특성을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비교군에 비해서 혁신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거든요. 네. 분명히 그 요인도 있고요. 또 관련 연구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획득 게임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모험적일 수 있는 게, 안 되면 아빠한테 용돈 타 쓰지. 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더 넓을수록 확실한 1억 원보다는 모험적인 5억 원도 있는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소셜 네트워크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미국 사람보다 넓은 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해외에서는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서 내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에게 쉽게 돈 빌리는 경우가 없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전화해서 형 100만 원만 꺼줘, 나 진짜 힘들다 막 이러면 안 꿔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한국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나의 사회적 자산, 즉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내가 금전적으로 좀 힘들 때, 야, 나 완전 빈털털이야 라고 하면 네 밥은 내가 사줄게. 예, 이런 기대를 좀 한다는 거죠. 또 흔쾌히 내가 그렇게 베풀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건 미국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리스크 테이킹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재미있는 연구들을 좀 모아서 학위 논문을 썼었는데, 요는 그러니까 참 심리학에 돈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정말 재밌게 본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예능인데, 이 예능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한 장면이, 돈을 많이 모아놓은 어떤 팟에서 순서대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막 5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그러면 여기 1,500만 원이 있는데 뭐 그러면 내가 150만 원 이상 가져가면 누군가는 못 가져가겠구나, 이런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그 예능에 잠깐 뜨는데,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한 쪽은 어렸을 때 부유했던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반면에 어렸을 때 서민이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작 전부터 남들보다 돈을 적게 챙겨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은 이 뇌 안의 통장이 훨씬 크니까 더 큰 돈을 가져가서 이거는 나의 것이야, 나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반면, 서민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집안의 친구들은 내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나? 나 이것도 내가 가져갔다가 누가 돈 못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가진 돈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딱 와닿았던 게 뇌 안에 통장이 크고 작고 내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죄책감을 가지는데 누군가는 내가 더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럼요. 제가 그 제작진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사실 1950년대, 60년대 아주 전설적이고 기념비적인 연구를 거의 응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부잣집 아이들은 25센트짜리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리라고 하면 이만큼 훨씬 더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200만 원이 부잣집 아이들은 적은 거예요. 여기선 큰 돈이죠.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됐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도 크지만 돈을 더 낭비할 가능성도 크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추정 연구를 보면 부잣집 자녀들이 더 큰 부를 이루고 반대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격차가 편차가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까? 되게 자주 인용되는 연구가 미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했던 연구였는데 삶의 만족도가 돈이 많을수록 점점 좋아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진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비슷하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서로 다른 네, 부분들이 다르죠. 있죠. 다르죠. 교수님은 어느 쪽을 그러니까 왜 칸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그지 같은 삶이 천국의 부자로 혼자 있는 거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외로움이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걸로 나와요. 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많아지면 사람이 외로워지는 케이스가 많죠. 특히 복권으로 한 방에 돈이 생겼을 그건 때 뭐, 예, 그건 사람들이 뭐. 대부분 네, 외로워지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그쵸. 안 좋아진다라는 연구들이 네,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행복도가 떨어지는 거군요. 외롭지 않은 부자는 삶에 대한 2차, 3차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든. 외로운 사람은 더 선한 가치나 새로운 삶의 방향성으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의심이 다시 또 더 커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강남의 테란로에 있는 건물주들이 아주 행복한 사람과 아주 불행한 사람 딱 이렇게 둘로 나뉘고 중간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외롭지 않은 그 건물주들은 참 행복해요. 이분들은 세를 주고 운영을 하면서도 뭘 하고 싶은지 계속 자기 컨셉이 있어. 어떤 분은 나는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건물주이고 싶어요. 같이 고민해서 성장할 수 있는 데서 좀 더 오랫동안 균형감 있는 그런 세를 주시니까 점점 더 마음이 부유해지고 관계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 되면 안 돼요. 건물주는 목표여야 되지. 그 건물주 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싶은지 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살롱도 차리고 술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놀고 피아노도 치고 이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고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이 다르다. 이게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요. 똑같은 돈을 썼으면 이 행복도 똑같이 와야지. 언제 달라집니까? 사실 내가 알고 쓰는 돈이어야 되죠. 내가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면 돈을 아무리 아무리 써도 안 되겠죠. 네네네. 뭐월 뭐일 뭐시 누구랑 뭐 먹었는데 기분은 이렇게 우울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좀 나아지더라. 이런 거 소소히 적어놓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확실한 분들이죠. 내 행복의 강도와 크기와 빈도 그리고 비용까지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저는 의외로 그거 많이 나오는 책으로 많이 거론드리는 책이 난중일기예요. 아, 진짜요? 네, 난중일기에 의외로 먹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랑 뭐 먹고 힘내신 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작은 행복이지만 나를 확실하게 회복시키는 에피소드들을 오히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 난중일기인데 영국 인지심리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처칠한테도 많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에는 장엄한 무슨 뭐 결연한 무슨 의지와 신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가장 가성비 높은 행복을 잘 알고 계신. 그걸 알아야지만 내가 이 작은 행복들을 다 챙기면서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익환 교수님이 하셨던 명지대 김익환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참 우리 요새 많이 전하는데 기억에 의존하지 마라. 너의 기록에 의존해라. 그게 앞으로 미래의 행복한 기억이나 지혜로운 기억을 다시 만들 것이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교수님도 그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맨날 적죠. 옛날에 우리 시장통에서 뭐 먹을 때 이런 거 다 적혀 있지, 우리. 아, 진짜요? 다 적혀 있죠. 예.
어쨌든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기록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똑같은 돈을 쓰고도 누군가는 난 구찌백, 샤넬백, 명품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 2박 3일 여행 갔다 오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쪽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 단 여기서 정말 내가 그 명품백을 만지면서 손끝으로 그 질감 하나하나에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행 가면 안 되죠. 그 명품백을 사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일단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뇌에서는 더 이상 이게 새롭지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한 번 사면 도파민 빵, 그 다음엔 또 새 제품을 사야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반면 좋은 여행을 좋은 사람들과 갔다 왔다. 10년 후에 떠올려도 행복한 기억들이 다시 샘솟으니까 저는 경험 쪽에 항상 힘을 실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그게 아마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논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나를 위해서 쓸 때와 남을 위해서 쓸 때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행복감이 크다. 이 연구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행복은 나를 위해 쓸 때 더 행복한데 심지어 경험하는 행복, 심지어 이후에 회고되는 행복은 남을 위해서도 썼을 때 행복해지는 거라서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둘 중에 하나에만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한 달에 어느 정도를 나를 위해 쓰고 어느 정도를 살짝 내 가족을 비롯한 혹은 더 가족 아닌 타인한테 썼을 때 더 행복해지는가. 이거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기록도 하고.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한 팁 하나만 주신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만큼 중요한 건 말해야 돼요. 나 그때 행복했다. 표현. 네, 말해야 돼요. Saying is believing, saying is memorizing. 우린 말한 걸 기억하고 말한 걸 믿잖아요. 왜 그랬잖아요. 과거의 향수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어라고 얘기해서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게 사실 전 되게 이상해요. 그 뭐라고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나를 주인공으로 안 만들어요. 그 상황에 그걸 부여하지만 난 그때 행복했어. 그때 나 되게 기뻤어. 그때 내가 되게 행복했잖니. 나. 행복의 중심에 나를 놓아라. 그렇죠.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그것을 하셔야 돼요. 표현해라. 그렇죠. 저는 교수님이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 박사님이랑 수다 떨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저도 교수님과 함께 술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 행복감이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만나면 행복해지는 정동 브라더스. 다음에도 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수님 오래도록 외롭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네.